미나상 곤방와 도쿄 K짱 데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 K짱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TV에서 밤 12시에 기묘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 교복을 입고 있어서 오늘 또 10대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일본에서 유명 여배우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그냥 여배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자, 이 여성의 이름은요, 모모이 노조미라는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묘한 죽음을 맞이한 일본의 AV 여배우였어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지만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여배우입니다. 그녀는 1978년생이에요 사실은. 근데 홍보용 나이가 1980년생이었습니다. 사망 당시 나이는요 겨우 24살이었어요. 148cm의 작은 몸매에 귀여운 얼굴이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옷을 입었냐 여러분 좀 생각하시겠죠. 사실 그녀의 컨셉은 뭐였냐면요, 바로 로리타 컨셉이었어요. 얼굴도 굉장히 동안인데다가 약간 좀 아담한 체구였기 때문에 약간 로리타 컨셉으로 많이 활동을 했던 배우였던 것 같아요. 자, 모모이 노조미는 이른바 로리타 계열로 분류되었던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요 나가세 아이, 그 다음에 츠스미 사야카, 와카나 이스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AV 배우들과 밍크라는 아이돌 유닛까지 결성을 해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자, 그녀는 2001년도에 데뷔해서 2002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2001년도에 데뷔해서 2002년도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얼마나 작품을 했냐, 200여 편이 되는 AV 작품을 남긴 배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이돌 유닛 밍크까지 결성을 했으니까 이 여성이 얼마나 좀 유명한 배우였는지 아마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룹 결성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여성은 시체로 발견됩니다. 자, 2002년 10월 12일 밤 9시경 정도에 나가노현에 있는 시오지리시 이카와 하천 부지에서 전화가 옵니다. 여기요, 지금 시오지리시 이카와 하천 부지인데요, 지금 외건 차량 한 대가 막 불타고 있어요 라는 신고가 접수돼요. 그러니까 이 차가 막 불타고 있는 거예요. 바퀴 부분 보시면 지금 이게 바퀴가 다 녹아가지고 없어진 상태예요. 실제 차량입니다. 그래서 당시 소방 당국이 막 즉시 출동해가지고 화재는 이렇게 좀 바로 진압이 됐어. 그런데 차량 내부와 차량 외부에서 남자와 여자 시신이 발견돼요. 일단 시체 하나는 승용차와 함께 불에 막 다 탄 상태였어. 그 두 시체의 신원을 조사해 본 결과 차량 밖에서 발견된 여자는요 바로 이 여성이었던 거야. 모모이 노조미 짱이었어. 자, 그럼 남자는 누구였냐? 남자는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이 남자였어요. 자, 여성의 시체는 AV 여배우 모모이 노조미, 당시 나이 24살이었고 남성은요 설치 기사로 일하던 사카이 히로키라는 이 남자 당시 나이 24살이었대요. 사카이 히로키라는 남성의 시체가 발견돼요. 시체는 각각 승용차에서 한 10m 떨어진 바닥과 그리고 차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로 발견돼요. 운전을 한 그 운전석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이 남자 시체가 운전석 뒷좌석에서 발견된 거야.
차량은 당연히 다 전소가 됐어요. 탔고요. 차량 안에 남자의 시신은 거의 이미 다 불타가지고 백골화가 되어 있었어. 거기에는 살이 다 탄 거야. 살가죽이 다 탄 상태였던 거지. 거기에다가 화재 진압을 위해서 소방수가 이렇게 막 이렇게 물도 뿌리고 막 이렇게 막 뿌렸을 거 아니야. 당연히 현장 보존은 어려웠죠. 그런데 노조미는요, 이 외건 차량에서 한 7m 정도 떨어진 강둑에 있었던 거야. 어떤 상태였냐? 엎드린 상태에서 숨져 있었어요. 그리고 배, 복부와 등에는요, 한 4차례 정도 예리한 것으로 찔린 상처가 있었고, 등은 불탄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차량 밖에서 발견된 거야. 뭐 현장 보존이 아무래도 좀 어려웠던지라 사람들이 추측을 해보는 거야. 차에서 이미 또 상처를 입고 나서 이 여자가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하면서 차량에서 걸어 나와가지고 숨진 건지, 아니면 살해당한 뒤에 이미 죽은 상태에서 제3자에 의해서 밖으로 옮겨져가지고 저게 차량에서 좀 떨어진 상태에서 죽은 건지는 몰라. 현장 보존은 어떻게 안 돼가지고. 어쨌든 모모이 노점이 몸에 나있던 허리와 복부, 등이랑 복부에 나있는 상처만으로도 이미 치명상이었던 거야. 근데 이미 등도 약간 좀 타고 몸이 살짝 그을린 상태였지만 얼굴은 거의 타지 않았대. 눈은 열려 있었대요. 눈 뜨고 죽은 거야. 그리고 얼굴은 검붉게 약간 좀 변색되어 있었어. 그리고 노조미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어요. 맨발이었어. 맨발만이 하얗게 불에 약간 그을린, 불에 살짝 타다가 남은 상태였어. 그리고 신발은 당시에 이 노조미짱이 나가노 갈 때 신고 간 부츠밖에 없었는데, 그 부츠는 이 남자 집에 남겨져 있었대요. 네, 맞아요. 이 둘은 커플이었어. 사귀고 있던 사이였던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여자의 시체에서는 수많은 상처와 무슨 예리한 걸 찔린 것 같은 자상이 보였고, 남자 시체는 이미 너무 불에 심하게 탄 상태여가지고 거의 막 가죽이 거의 다 탄 상태여가지고 사인이 불분명한 거야. 남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런데 경찰의 시체 사진을 보니 사카이 가족이 이렇게 보는데 두개골 있죠. 사람 머리. 이 가운데가 찌그러져 있었대. 약간 찌그러져 있었고 살짝 깨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가족들이 말한 거야. 그럼 그 말은 뭐야? 누군가가 머리를 이렇게 때린 거지. 그러니까 구타당한 상처처럼 보인 거야. 그런데 처음에 경찰은 누구한테 찔린 상처도 있고 두개골이 찌그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얘네 둘이 동반 자살을 한 거다라는 거에 그거에 집중해가지고 조사가 진행됐대. 누가 봐도 살인인데 말이야. 이상하지? 자, 그럼 그 당시의 사건 정황을 살펴보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제가 한 개 한 개씩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 사진. 이거 실제 이 사카이의 방이에요. 이 남자의 방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는요, 둘의 휴대전화가 없어졌어요. 이 두 명의 휴대전화가 없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집에 PC 있잖아, 컴퓨터. 이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실제 자택 사진이에요. 신발이 얘네 집에 그대로 남아있었어.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보면 둘 다 맨발이었던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둘 다 맨발이었어. 자, 그리고 이 남자의 사진을 보면 이 남자가 이렇게 일했던 곳이에요. 이 사진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내가 봤을 땐 이 차인 것 같아. 이 차인 것 같아. 이 차가 지금 아까처럼 다 불탄 것 같은데, 이 남자가 자동차의 소유자였단 말이야. 그럼 여자랑 여러분 생각해봐. 동반 자살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집에 컴퓨터를 켜두고 나갔을까?
그리고 자상하러 가는데 왜 굳이 맨발이어야 되는 거야? 아니 운전할 때 차까지 걸어가려면 일단 신발은 신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핸드폰을 왜 주고, 나 같으면 부모님한테 엄마 미안해요 뭐 하거나, 그러면서 누가 자기한테 소중한 사람한테 연락을 한 다음에 이렇게 뭐 연탄불 내가지고 죽던지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차의 소유주야. 그러면 좀 조용한 데 가서 죽자. 뭐 하천 부지였으니까 이제 운전을 해서 갈 거 아니야. 그런데 여자의 시체는 밖에 이 차량에서 7m 정도 떨어진 상태였고, 이 남자는 운전석이 아닌 운전석 뒤에 뒷좌석에서 죽어 있는 상태였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지. 그리고 이 남자는 차 안 운전석 뒷자리에 죽어 있었고, 여자는 차 밖에서 발견됐어. 그리고 이미 그 차에다가 등유가 이렇게 뿌려져 있었던 거야. 왜냐면 불을 붙여야 되니까. 휘발유, 등유가 이렇게 다 뿌려져 있었는데, 어머나 세상에. 등유가 담겨있던 용기가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 얘네가 자살을 하려고 등유를 뿌린 다음에 다시 운전을 하고 가가지고 등유통을 딴 데다 버린 다음에 다시 또 그 등유 막 휘발유가 막 이렇게 묻어있는 그 차를 다시 운전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래 우리 이제 죽자 그러면서 여자를 막 칼로 찌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얘는 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등유통이 없어졌어. 그리고 7번째, 분명히 불에 타 죽었으면 사람이 있잖아, 거기서 이제 막 그런 그 공기가 나올 거냐, 연기 막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부검 결과 2명이 전부 다 연기를 마시지 않았다고 나와요. 연기가 원래 좀 죽으면 몸에 뭔가가 남아있어야 되잖아. 불타는 연기, 뭐 어디서 뭐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막 죽으려 되는데, 연기가 몸에 남아있지 않았어. 그리고 그냥 불에 타 죽은 거야. 그 말은 뭐야? 이미 둘 다 죽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차에 불을 지른 거야.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으니까 연기가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수상한 거 투성이야, 그치? 그리고 8번째, 사카이 히로키, 이 남자는요, 사건 수개월 전에 누군가에게 80만엔을 빌렸대요. 80만엔이면 지금 우리 한국 돈으로 한 800만원 조금 넘는 돈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차용증이 있었는데 차용증에 기입된 인물이 없었어. 그럼 이 남자는 누구한테 돈을 빌린 걸까? 자, 그리고 9번째, 모모이 노조미를 찌른 것으로 추정된 칼이, 이게 사람이 이렇게 찌르잖아. 내가 오른손잡이야. 그러면 그 부검을 할 때 이렇게 딱 찌르면, 아, 이 사람은 오른손잡이입니다, 이 사람은 왼손잡이입니다 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둘이 만약에 동반 자살을 한 거라고 하면, 일단 이 남자가 노점이 난 널 따라갈게 하면서 여자를 막 찔렀다고 치자. 일단 그렇게 쳐보자. 그런데 사사키 노조미를 찌른 것으로 했던 거는 오른손잡인데, 그 칼이 이 사카이 히로키의 손에 잡혀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잡혀 있었는 줄 알아? 사카이 히로키의 왼손에 쥐어져 있었던 거야. 이상하지? 근데 이런 걸 수도 있지.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면, 이 여자를 찌른 사람이 급한 나머지 이 남자의 왼손에 모르고 쥐어주고 나간 거지. 그리고 불을 지른 거야. 그러면 말이 좀 되지, 그치? 자, 부검 결과 있잖아. 아까 전에 2명 다 연기를 마시지 않고 죽었다고 했잖아. 부검 결과 폐에는요, 여러분, 얼마만큼의 연기가 들어있었냐? 담배 1개 있죠, 1개 피. 담배 1개 피분의 연기밖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아까 여러분들이 추측하신 대로 이미 죽은 상태에서 불에 태워진 거다. 그리고 타다 남은 왼손에서 그 칼이 발견된 거야. 그런데 지인들, 가족들, 이 사카이 친구들의 얘기를 따르면 사카이는 오른손잡이인데다가 칼 같은 걸 되게 무서워했대요. 왜 약간 이렇게 날카로운 거, 좀 그런 공포증 같은 거 있는 사람 있지. 약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환공포증, 뭐 광대공포증 이런 것처럼. 그래서 얘는 칼 같은 거를 되게 무서워하는 친구였대요. 그리고 2명 다 신체에서 누군가에게 심하게 구타당한 상처가 남아 있었어. 그리고 10번째, 그래 3번 공포증, 선단, 그래. 그리고 10번째, 불에 탄 차는요, 전부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차의 열쇠는 차 안에 있었어.
자, 그러면 생각해봐. 이 노조미가 차에서 7m 떨어진 곳에 죽었어. 그치? 그러면 노조미가 나갈 때, 막 칼에 막 이미 맞고, 막 지금 막 등은 타고 있는데, 잠깐만, 문을 열고, 다시 내가 나가겠지만 문은 잠겨야 되니까 문을 다시 잠그고, 문을 닫고, 내가 거기 7m까지 가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아니면은, 노조미가 나갔는데, 남자가 지금, 여기 막 두개골에 지금 막 파열고 막 금가고 이랬는데, 그 남자애가, 그래, 너는 가라. 내가 문을 닫고 다시 문을 잠그고, 이렇게 죽은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차의 모든 문은 다 잠겨 있었고 차키는 안에 있었어. 그럼 노조미가 밖에 나온 상태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두개골이 아작날 정도면, 이거 파일 정도면은 이 남자도 이미 차에 있을 때는 이미 죽어 있거나 기절한 상태였을 텐데 얘가 문을 다 잠고 자살을 했을 거라는 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치? 이미 등유가 차에 뿌려져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칼에 찔렸지? 머리 지금 찌그러졌지? 그 애들이 등유를 뿌려가지고 등유통을 버리고 와가지고 불을 붙였는데 얘는 지금 잠깐 살아있어갖고 밖에 나가는데 내가 문을 잠그고 나갈게. 그러면서 나가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좀 의문투성인 것들이 많이 있었어. 자, 그리고 11번째. 이 사건 후에 이 사카이의 엄마가 아들의 아파트를 정리하려고 갔는데 어떤 필름이 하나가 나와요. 사진 필름이. 그래서 그 필름을 사진을 뽑아보니까 현상을 해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사건 당일 저녁에 방 안에서 찍은 두 사람의 사진이 있었던 거야. 불에 타 죽은 날 그날 방 안에서 찍은 두 사람의 사진이 있었어. 그리고 사진 속에서 입은 그때 이 녹색 트레이닝복이 있었대. 이 옷인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 녹색, 이 옷은 아닌 것 같아. 녹색 그냥 집에서 입는 저지 같은 거 있죠. 그런 트레이닝복이 입고 나갔는데 그 옷이 발견되지 않았어. 그 사진 찍었을 때 입고 있었던 그 옷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는 트레이닝복 차림으로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대. 사실은 이 남자는. 그러니까 지금 11가지의 굉장히 지금 의심 덩어리인 부분들이 너무 막 이상한 의문점들이 많은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이 나가노현에 있는 경찰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 사건을 그냥 단순히 동반자살이라고 처리해버려요. 이게 그냥 같이 죽은 거야. 같이 둘이 자살한 거야 라고 처리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사카이가 모모이를 찌른 다음에 그녀의 몸과 차에다가 등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자살을 했는데, 자살하기 전에 자기 머리를 자기가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한 거라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죽을 거면 그냥 불 붙여서 죽으면 되지. 그리고 연탄불 그거 되게 연탄불 해가지고 고통스럽지 않게 죽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여자친구를 찔러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경찰이 되게 이상한 거야. 경찰이 되게 이상한 거지. 자.